자,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 들어갑니다.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인데, 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부동산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무슨 방법으로 공시합니까?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데, 이거는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명인 방법으로. 자, 산에 쭉 등산 갔다가 내려오니까 나무들이 쭉 있는데 체계줄을 뺑 돌아놨어요. 이 나무 좋은 나무입니까? 별로 안 좋은 나무입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나무죠. 보통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왜요? 새끼줄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봤자 가시가 많아가지고 안 들어가려 합니다. 산에 놓는 좋은 나무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가시들이 많아요. 엄나무, 오가피, 가지를 많죠. 나무를 하나 통째로 보면 절도제예요. 가지를 큰 걸 자르면은 못 가지옵니다. 작은 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툭툭 잘라가지고 배낭에 이어가 집에 가서 헹궈가지고 삶아 먹으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시장에 가니까 내가 산에 갔다 온 게 시장에 보니까 저 구석에서 누가 팔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 하는데 홍길동 문패가 적혀 있더라. 누구 겁니까? 홍길동의 거죠. 홍길동의 거라는 말은 내 거 되죠. 팔 수 있다 없다. 내 거 되니까 팔 수 있죠. 자, 그럼 거래의 대상은 돼요. 거래의 대상은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중개의 대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거래의 대상도 되고 중개의 대상도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학자들마다 다르죠. 그럼 이런 거는 중개 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나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안 그러면 생활하다가 모르면은 소관부서에 질문합니다. 그죠? 국토교통부에 질문해가지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질문을 해도 되죠. 질문해가 손해될 것 같으면은 질문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소정하려고 그러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 사람이 주택관리사인지 주택관리사 보인지는 여러분들 몰라요. 자격증이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전기, 소방, 성관기 이런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기 자격증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은혜했습니다. 그럼 전기 자격증에 해당하는 수당 받아가겠죠. 그죠? 주택관리사 모임을 또 관리사무소장 모임을 하는 대부분은 그랬어요. 일부 소장들은 전기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거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전기 자격증도 있는 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이 소장 월급 받아가면서 전기 자격증 수당도 별도로 받아갔어요. 그래 가면 될 거를 누가 질문했어요. 국토교통부에. 내가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기 관리사무소장을 하는데 내가 전기 자격증도 있다. 이 전기 자격증 이어가지고 전기 수당도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고 대답을 해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갖고 소장이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빼라. 다 빼고 새로 채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용역을 주라. 그전까지는 소장이 월급 다 받고 있었죠. 자기 월급 받고 전기수당도 받았죠. 개인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전기수당 전부 다 못 받게 됐어요. 질문한 사람은 관리사무소장 모임 못 갑니다. 그 사람도 소장이었어요. 자기네들 하자 해놓고 질문을 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거는 질문하지만 손해보는 건 할 필요가 없죠. 이거를 누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책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개대수물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했어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국토교통부에서 중개대수물 된다 안 된다 대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해줘야 되죠.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려해놓고 부산 사투리로 꼴짝게 비겁하게 그의 문제를 냈습니다. 박스 문제로. 비행기에 대한 임차권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안 한다? 비행기는 중개대상물 아니죠.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 안 하죠. 그죠? 공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중개대상물 안 되는 것은 몇 개냐? 이거 넣어갖고 중개대상물 안 되면은 3개, 되면은 2개. 누가 이것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소송을 합니다.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행정심판에서 뭘 했냐면은 아까 여기에 맨 처음에 적은 거 있죠. 중개대상물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법정중개대상물이어야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들어가죠.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 되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죠.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하죠. 중개대상물이 안 될 만한 이유는 없다. 결론적으로 중개대상물 된다 하고 나왔어요. 자, 그렇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지문에 딱 3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법에서 나온 거 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나온 거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임목이죠. 그죠? 자, 수목의 내용을 좀 보면은 수목이 있고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가식의 수목이 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이 있어요. 중개대상물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수목은 아까 토지의 구성 요소로 본다 그랬죠.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수목의 집단은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수목이고 2개 있으면 수목의 집단이죠. 안 되죠. 그죠? 가식의 수목, 가식 중의 수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여기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산으로 봅니다. 중개대상물 안 되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죠. 임목, 명칠상부한 부동산으로서 명칠상부하게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럼 임목을 뭐를 임목이라 하냐면은 아까 여자분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라 그랬죠. 결혼하면은 아줌마로 이름이 바뀐다 그랬죠. 수목의 집단인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임목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임목이다 하는 말은 등기가 됐다는 말이죠. 등기가 됐다는 말이 없어도 돼요. 임목하면은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 앞부분은 이론 부분을 봐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임목이 있습니다. 자, 임목이 등기가 됐죠. 임목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다는 말은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저당권의 대상도 되죠. 자,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하고 별도로 임목만 팔 수 있다 없다? 임목만 팔 수 있죠. 임목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샀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임목 소유자는 을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을은 임목은 을 거죠. 임목이 있는 땅은 을은 땅을 같이 샀습니까? 임목만 샀습니까? 임목만 샀다. 그러면 땅은 갑 거죠. 그러면은 자, 임목이 10년이 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10년 동안 빌려서 쓰는 거죠. 임목이 100년이 있다면 을은 갑의 토지를 100년 동안 빌려서 쓰는 거죠.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지상권은 원래 등기하는 권리입니까? 안 하는 권리입니까? 지상권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지상권 등기를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등기 안 해줬죠. 그래 해도 땅을 오랫동안 빌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다르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설정은 안 했지만은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지상권 설정은 안 했지만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5글자로 뭐라 합니까? 법정지상권 그러죠. 우리 민법에서 법정지상권 4개 나오죠.
그 중에서 임목 하나 있죠. 이런 말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꾸로 하면은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문에는 나올 수 있지만 틀리게 나올 지문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들 안 보셔도 돼요. 자, 갑이 병에게 땅을 팝니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이 산에 소유자가 다른 임목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없는 게 좋죠. 소유자가 다른 임목이 있으면 임목이 있는 만큼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임목이 있는가 없는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임목이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내 등기되었다 하고 뭐 목걸이를 달고 있든지 등기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옥토진기를 발라야 될 정도로 배가 부르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모르죠. 그죠? 그럼 적어도 병이 이 산을 사려면은 토지 등기부는 떼보겠죠. 적어도 토지 등기부는 떼본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라도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가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요래 있죠. 사실관계 기재는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에 기재합니까? 표제부에 기재하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기재니까 표제부 기재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사실관계를 기재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요게 임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갑구에 기재한다라고 틀리게 2번 나왔어요. 문제가 돌고 도니까 나오면은 갑구라고 나올게요. 갑구가 아니고 표제부죠. 그죠? 자, 2번째가 갑이 병에게 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병이 소유자가 됐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도 된다? 안 나가고 그대로 있어도 되죠. 갑이 병에게 이 산의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배타적으로 병이 설 수 있죠.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되죠. 그럼 결론은 토지 소유권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 뽑아서 안 나가도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권 이전하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2번째. 자, 그 다음에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임목을 벌채를 했습니다. 임목을 벌채하면 임목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에 이 건물하면 재수 없으니까 안 되고 앞집 건물이라 합시다. 앞에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은행에 돈 빌리죠. 그럼 앞에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있죠. 담보물로 잡혀 있죠. 그죠? 그런데 큰 차가 지나가면서 건물을 충돌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붕괴됐어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그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물 그대로 있습니까? 빠집니까? 담보물 그대로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 그 건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벌채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졌죠. 벌채된 나무, 즉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벌채된 나무 똑같은 말이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저당권의 목적물에 그대로 있습니까? 빠집니까? 그대로 있죠. 결론적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답은 3개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잔잔한 거. 저당권 설정하고 벌채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은행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목 등기를 할 때, 자, 여기 1필지를 합시다. 요만큼 임목이 있습니다. 1필지 전체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죠. 그러면 임목이 요만큼 요래 있어요. 전체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여기도 없네, 여기 없네, 여기도 없죠. 어느 정도 돼야 전체로 말을 하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임목 등기를 할 때는 1필지 전체여야 된다. 일부분도 된다. 일부분도 된다.
수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잣나무는 되고 전나무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살아는 있어야 돼요. 생육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목 등기를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임목 등기하기 전에 나무 하나하나마다 임목 등록 원부라는데 먼저 등록을 하고 임목 등기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된 것만 임목 등기할 수 있죠. 그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자입니까?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죠. 그죠? 지상권자죠. 그러면은 자, 지상권자인 임목 소유자는 자, 저당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는 임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럼 임목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하고 법정 지상권 없는 거하고 어느 게 가치가 떨어집니까? 없는 게 가치가 더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임목 소유자는 지상권자인 임목 소유자는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목이 있다. 이것도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법정 지상권 없어요. 법정 지상권이 없어지다 가치가 떨어지죠. 저당권자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자 안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행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법정지상은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거 말고는 잘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극히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개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토지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토지하고 건물만 있다고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죠. 그죠?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공기구 부품, 영업권, 특허권, 자동차 여러 가지 재산권이 있습니다. 자, 공장을 운영하다가 돈이 모자란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 빌리면 되죠. 건축물을 담보로 돈 빌리면 되죠. 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러 가면 돈 안 빌려주죠. 은행에서는. 무채재산권이나 동산 이런 걸 담보로 돈을 잘 안 빌려주죠. 그죠? 정부에서는 이 공장에 돈을 많이 빌려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작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원재료 수입할 수 있고 원재료가 있어야지 생산을 수출하고 달러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법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한마디면 개념만 잡으면 돼요. 토지 건축물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 하고 여러 가지 공기구 비품을 전체를 한 개의 재산권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습니까? 하나의 재산권으로 봐 빌리는 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죠. 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는 것을 공장재단이라 한다, 광업재단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지문이 잘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 법에서 중개대상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어업재단, 항만운송재단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재단을 만들어 놓고 사기치는 악덕업주가 생겨요.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면은 어떤 사람한테 오라 해가지고 요거 한 2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담보로 돈 좀 빌려달라. 내 돈 안 갚으면 당신 이거 가지고 가도 좋다. 돈을 빌리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은 돈 빌려준 사람 이거 가지고 나가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하는 말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분리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못 가죠. 만약에 이게 저당권 설정되고 나면은 이거를 담보로 돈 안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고 빨리 저당권 설정해라고 공장재단 설립 후에 10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저당권 설정해야 돼요.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으면은 재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요거 10개월 이거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별로 진짜 나올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면 돼요. 원래는 토지나 건축물이 중개대상물 되죠.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 너희 토지나 건축물은 각각 분리해서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해서 중개됐으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공장재단이나 그 구성물들은 소유권하고 재단권의 목적물로만 할 수 있고 일체의 다른 권리의 대상도 안 됩니다. 압류나 감류도 안 돼요. 하나만 보세요. 지문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재단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차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단권자에게 재단권 설정에 따라 이자하고 원금 갚아야 되죠. 경기가 안 좋고 공장 운영을 못한다. 돈 못 갚죠. 그냥 놔두지 말고 빌려줘가지고 차임이라도 받아가지고 돈이라도 갚아라. 임대차는 가능하다. 요거 하나 정도 보세요. 나머지 문제가 나올 거는 없습니다. 원래 첫 시간에는 제가 뒤쪽에 좀 빨리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도만 쭉 나가면은 지겹죠. 아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맛도 좀 보고 기억한 거 기억도 좀 하고 이제 조금 갔다 왔다 하고 그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대답이 잘 나옵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리죠. 그죠? 그래도 한번 들음으로써 낫죠. 그래가지고 수업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5월달이니까 첫 시간이다. 뭐 해야 됩니까? 뭐에 복습해야 되지? 앞에 뭐 별로 필요 없는 부분 빼고 용어정의부터 볼게요. 자, 용어정의 처음에 중개 나왔죠. 중개란 법제 3교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하는 말은 우리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은 우리 법의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아니면 중개인도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고 법정 보수를 적용 안 한다는 말이에요. 거래 당사자 간에 할 때 그럼 원래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중개가 안 돼요. 거래라는 말은 사인들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다.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면은 중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개 대상인 권리예요. 중개 대상인 권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되는 권리는 전부 다 중개 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런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죠. 중개되는 권리가 아닌가? 옛날에는 중개됐으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아니다. 다른 말은 이전할 수 있죠.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뭐 중개대상, 중개할 때 종류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일방중개, 쌍방중개, 일방중개가 있고 일반중개가 있고 전속중개가 있죠. 그거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전속중개하고는 일반중개, 단독중개하고 공동중개. 그러니까 거래계약 체결할 때 한 명의 기업공개사 중개하면은 단독중개, 2명 이상의 기업공개사 중개하면은 공동중개. 제가 공동중개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문에 공동중개가 나오면은 공동중개라는 말은 여러분들 꽁는 의미밖에 안 돼요. 공동으로 한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기업공개사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다시요.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기업공개사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주로 뭐를 생각하냐면은 이게 공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틀린다고 말을 못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가백에 어떤 집을 사달라 그랬어요. 우리 집 팔아달라 하는 사람에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B에게 설명하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어린이에게 설명하지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아까 뭐랬냐면은 기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을 때 기업공개사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공동으로 이것 때문에 거래 당사자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것은 문제를 꼬우는 방법밖에 안 돼요. 공동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보세요. 거래 당사자 설명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다죠. 자, 직접 거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건 아니죠.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문방구 하면서 중개하는 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세탁소 하면서 중개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갑자기 제가 어제부터 세탁소라는 말이 이름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저는 이사 다니는 거 있죠. 진절머리가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2학년 때 이사 가가지고 그때부터 전차 타고 학교 다녔어요. 이사를 갔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어릴 때는 그냥 가면 되죠. 제가 조금 크면 제가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책이 좀 많았어요. 무겁기는 집에서 책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버리자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건 누나들도 오고 책은 버리면 안 된다. 평생 보지도 않을 책을 얼마나 옮기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그거 하면서 그때 우체국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디 가고 세탁소를 했어요. 그때는 세탁소에 옷도 혼자 갑니다. 청바지죠. 청바지 유행할 때 배 타는 사람들 배에서 청바지 10겹씩 견제. 배 타고 항구로 놓을 때 좀 하는 널빤지에 올라서 나오거든. 빠지면 죽습니다. 10벌씩 입었는데 형 못 치죠. 그래가 나가 팔라파요. 쭉 하다가 잠시 눈에 비면은 세탁소에 있는 청바지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납니다. 물어주고 이랬는데. 세탁소 하다가 중개업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 하는 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맞죠? 컨설팅에 부수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컨설팅에 부수해가지고 중개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죠.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거 보세요. 중개업이란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지문이 기니까 판단하기가 어렵죠. 중개업 할 때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보수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보수 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중개업 아닙니다. 방금 한 거는 중개라는 개념에서 업 붙인 것밖에 없죠. 보수도 받는 말이 없죠. 그죠? 중개업이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보수 받았다는 말이 없으면 중개업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수를 달라고 약속 요구를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등록자에도 처벌할 수 없다. 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이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간판을 내 걸고 하게 되면 중개업 맞죠.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그 중개를 하는 본인이 주관적인 의사를 판단한다. 아니면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다음에 중개라는 개념에 저당권도 들어가죠. 즉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하지만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해도 물론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자,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거 중개업 아니면 처벌 못하죠. 중개업 맞죠? 무등록자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다 하는 말은 중개업이란 용어 정의할 때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만약에 기업공개사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면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하게 되면은 중개업 아니죠. 처벌 못하죠. 그죠? 용어 정의할 때는 누가 하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하기 전에 중개업 아닌 거.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면은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 아니죠. 보수 지급 안 했다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한 번 했다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아까 직접 거래하는 거, 오피스텔 구해달라는데 자기 것처럼 속여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중개 행위를 한 건 아니죠, 그죠? 중개업 아니에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이것도 중개업 아니다, 그죠? 요게 중개업 아닌 거래하고 한 문제로 놓을 수는 없지만 중개업이냐 아니냐 할 때 마지막으로 법정부서 정하느냐는 연결되죠, 그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이 요게 다예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중개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들어가면 안 되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끝이 나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공제사 자격을 취득한 자니까 외국에서 공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 법에 의한 공제사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중개인이라고 지문에 나오진 않아요. 지문에 나오면은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나오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은 기업공개사다 아니다. 중개도 기업공개사 맞습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틀리죠, 그죠?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법인인 기업공개사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중개인도이죠, 그죠?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중에서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안 갖춰도 되죠. 그러면은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개사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대표자도 공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실무계획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죠. 특수법인은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헷갈리면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하죠. 물론 업무지역은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할 때 기업공개사란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해도 중개업 맞죠? 그 사람은 기업공개사다. 무등록자가 중개업만 하면 기업공개사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기업공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틀려있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죠, 그죠? 그냥 보수를 받고 중개를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야 돼요. 아니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맞죠, 그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 맞죠? 틀리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말이나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하는 자를 말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아니라는 거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래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기업공개사 중에서 휴업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아요. 업무정지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업 안 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못하죠. 안 하거나 못하는 기업공개사도 있는데 중개업을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업무정지는 지문에 어떤 지문이 또 나올 수 있냐면은 휴업은 문제가 안 나와요.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휴업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죠, 그죠?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죠.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왜 등록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 법에서 등록은 다음 주에 할 건데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해주지 말하는 게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두 번째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세 번째 등록 요건에 맞지 않았을 때, 네 번째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이럴 때는 등록해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줍니다. 그런데 요 지문이 안 나와요. 어떤 지문이 한 번씩 나오냐면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기업 공개사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예약 못하는 거 폐업하자. 폐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업무 정지받고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으면은 업무 정지받다 전부 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고 중개하겠죠. 못합니다. 그죠? 우리 법으로 따지면은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한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할 수 없다. 이러네요. 자, 기업 공개사 받고 그다음에 고용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속 공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중개 보존이라죠.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하는 말이 찾아야 되죠. 중개 업무 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 보조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중개 업무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속 공개사가 모든 중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소속 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된다 넣으면 안 되죠. 확인 설명 중개 업무니까 소속 공개사 해야 한다는 말이 넣으면 안 돼요. 소속 공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지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기업공개사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기업공개사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아까 포함한다 했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인자 이 사람은 소속 공개사죠. 이 사람은 소속 공개사 아니죠.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자를 포함한다. 요 질문 아직 한 번 나왔고 요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철저히 압니다. 요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래 하는 이유가 제발 이거 듣고 출제원들 공부 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원들이 공부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옛날식으로 하고 말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말 한마디 살짝 고치고 하는 거는 지금 추세에 안 맞죠. 정상적으로 공부한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저거 한다 그랬죠. 그 광고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법 개정된 거하고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개정된 거는 일맥상통하게 연결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시작하냐면 광고부터 시작해요. 기업공개사는 표시 광고할 때 어떤 거 기재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당 광고하지 마라 그랬죠. 부당 광고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금지행위로 규정된 건 아니다. 부당 광고는 금지행위로 규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부당 광고했어요.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 것들 문제 나와요. 그럼 부당 광고하는지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국장이 모니터링 결과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거 안 따르면 국장이 주니까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거 할 때는 누구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위탁할 때는 한국 부동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거 위탁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위탁한 사람은 위탁 받았죠, 그죠? 위탁 받으면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국장은 조사 조치라고 시도의사 등록과세 통보하죠.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과세 조사 조치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아까 나왔죠, 그죠? 10일 이내 합니까? 매월 10일까지 즉 직전 달거를 합니까? 여기는 매월 10일까지 이건 없고 10일 이내로 합니다. 자,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금지행위에서 들어갔죠. 금지행위에 부당단체 나왔죠, 그죠? 부당단체 금지행위로 들어갔어요. 부당단체는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3년에 3천입니다. 그게 어디로 갔냐면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환행위 전부 다 3년에 3천이에요. 여기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금쟁이로 들어간 부동산 거래에서 교환행위 있죠. 요게 어디로 갔냐면은 부당하는 게 단체 이거는 빼고 이게 금쟁이로 들어갔어요. 금쟁이로 들어갔다 못하게 하니까 벌 줘야 되죠. 과태료 들어갑니다. 이 과태료 할 때는 과태료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과태료에 해당하지만은 자진 신고하면은 과태료 감면해 주는 거죠. 감면 안 해주는 거 두 개를 찾으세요. 제일 큰 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감면 안 해줍니다. 근데 그 밑에 걸 하더라도 공문이 해라 했는데 안 하는 거는 감면 안 해줘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됐는데 거래된 건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공문이 해라 했는데 안 한 거는 감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련된 게 돈 받았죠. 돈 받았으니까 포상금으로 들어가요.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금 그건 문제를 내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문제 안 내면 안 되죠. 작년에 문제가 나오지만 누가 보더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는 똑같은 게 조금 깊이 문제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나온 김에 그 다음 내일 할 때 그거와 관련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아까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예요? 소속 공개해서 할 때 소속 공개해서 할 때 중개업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임원이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 공개사에 해당한다. 소속 공개사 할 때 소속되었다 공개사다 하는 말을 꼭 찾아야 되듯이 중개 보존할 때도 일단 찾아야 되는 게 소속되었다 공개사가 아니다. 중개모 할 수 없죠. 보조할 수만 있다. 그죠? 자, 그거 찾아야 되고. 그러면 중개 대상물 할 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중개 대상물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이나 선포가 안 되죠. 그죠?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된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전부 다 중개 대상물 되는 건 아니고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해야지 중개 대상물 된다. 자, 이 중개대상물에 공법상 유용 제한이 있어도 거래 규제가 있어도 사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공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논 김에 아까인 거 다시 볼게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하는 사항 확인 설명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확인 설명서에 금표를 상한 용적률 상한 기억이 나죠.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죠. 확인 설명서에 들어간다는 말은 확인 설명하는 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전부 다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확인 설명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정보 공개하는 사항이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죠. 안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랬죠. 중개보수하고 제도조사에 빠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이다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하죠. 자기보다 공무원이 훨씬 잘하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은 자기네들끼리 계약서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교권인물이 개지랄이라 공 이런 거 없죠. 중개계약서에도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규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 5개 나왔죠. 그죠? 시험 칠 때 꼭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토지. 토지는 크게 문제가 나올 건 없어요.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 지상권은 1필지 전체가 됩니까? 일부분도 됩니까? 일부분도 되죠. 굉장히 오래전에 거기에 전체가 되느냐 일부분도 되느냐 두 번째 분에 나오세요. 저당권은 1필지 전체가 되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1필지의 일부분도 가능하다. 그죠? 무주부동산 국유니까 중개됐으면 안 되죠. 미채굴 강물도 공유수면도 안 되죠. 그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됐으니까 중개됐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공중전화 부스 종교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 정착물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판례예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제 빔을 세우고 볼트나 노트로서 쉽게 분리나 철거가 가능하고 3면을 지붕이다 또는 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한마디로 토지 정착물 아니니까 종교됐으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미래 건물로 보는 것, 특정한 동호수가 결정된 것, 장차 예정된 건축 예정된 건물인 분양권, 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종교됐으면 되죠. 그런데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종교됐으면 안 됩니다. 대토권 종교됐으면 된다 안 된다? 대토권 종교됐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종교됐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임목. 자, 토지 임목에 수목의 집단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으로 바뀐다 그랬죠. 등기를 했다. 등기부가 있고 소유권의 대상도 되고 재산권의 대상도 되죠. 그죠? 그러면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임목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임목만 매매할 수 있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고 임목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죠?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토지 지상권을 설정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임목 소유자는 임목 뽑아서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했다.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임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목에 따른 사실관계가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각구 을구의 사실관계 기재는 어디 합니까? 표제부에, 즉 임목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한다. 제가 설명할 때는 표제부에 임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거 말고는 전부 다 등기법을 준용한다. 등기법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자, 임목의 재단권을 설정했어요. 재단권 설정하고 난 뒤 임목에 벌채가 되었다. 임목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된 소목에는 재단권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소목에도 재단권의 효력은 미친다. 즉 담보물로 그대로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임목 등기할 때 일필지 전체에 될 필요가 없죠. 일부분도 되죠. 수종은 제한은 없어요. 그냥 생육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라는데 먼저 등록을 해야지 임목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임목 소유자는 재단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임목을 같이 떨어뜨리는 행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분리할 수 없죠. 그러면은 원래 토지나 건축물은 종교됐으면 되죠.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내의 토지나 건축물은 분리해서 종교됐으면 될 수 없다. 그럼 하나의 재산권을 보는 이것 때문에 악용하는 악덕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단권 설정해라. 재단권 설정하고 나면은 이걸 담보로 돈 못 벌리겠죠. 그래서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설립하고 난 뒤에 얼마 이내 재단권 설정한다?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재단권 설정하지 않으면은 재단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기는 있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업재단 종교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만운송재단도 종교됐으면 안 되죠.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종교됐으면 되지. 업재단, 항만운송재단은 종교됐으면 아닙니다. 그죠? 진도를 빨리 나갈까요? 지금처럼 하면서 저 뒤에 거 한 번씩 갔다 왔다 할까요? 갔다 왔다 하는 게 좋죠. 모르기는 몰라도 그죠? 시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만 문제 나오라는 법은 없죠. 그죠? 요거하면서 관련되는 거 저 좀 갔다가 혹시 관련되면은 다른 법에 갔다 오면 좋은데 제가 다른 법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법에는 잘 못 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